네, 굿바이에서 조금 더 종목 많이 봐드리는 걸로 하죠. 첫 번째 종목 SK텔레콤입니다. 신규 매수 고민이고요. 방어주가 각광받는 시장 언제 올까요? 직전 고점 25만 원 근처까지 왔는데요. 넘어가면서 할까요? 저는 장기적, 그러니까 숲을 보고 나무를 보라라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드리는데 숲을 보고 별로다 싶으면 단기적으로 나무를 봤을 때 좀 움직일 수 있어도 저는 잘 안 사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SK텔레콤, LG 그리고 KT 저는 숲을 봤을 때 별로 좋은 기업이라고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 따먹기 싸움을 하고 있는 그 기업들 매출의 감소 또는 매출이 성장할 그런 기반들이 좀 부족하다. 그럼 멀리 봤을 때 별로 좋지 않은 기업들이 단기적으로 오르락 내리락 수 있다고 해서 내가 매수를 해야 되는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숲을 봤는데 별로다. 그러면은 단기적으로도 별로다라는 조언을 드리고 싶기 때문에 매수 유보 의견 드리겠습니다. 패스. 그리고 삼성화재 보겠습니다. 19만 6,500원의 비중 25%. 고 이 회장의 지분율도 삼성생명보다 높던데 왜 화재주는 같이 못 오를까요? 일단 이 화재주들이 실적이 참 좋아요. 실적도 정말 좋은 기업들이고 신한지주라든지 이렇게 은행주처럼 실적이 참 탄탄하게 받쳐주고 있고 뭐 지분 그런 관계도 있는데 지금 당장에는 움직일 만한 그런 메리트가 별로 없다 생각이 듭니다. 역시나 보험 관련주는 전 장기적으로 하향 산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장기적으로는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이슈도 있는 데다가 최근에 이렇게 바닥에서 조금 머물고 있다는 것들을 생각해 볼 때 다시 한번 튀어 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수 가능 사인을 드리도록 하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별로기 때문에 이런 건 단기 투자를 하는 건데요. 이거는 재료가 있고 탄탄하기 때문에 22만 원 정도까지 목표가를 놓고 대응하시는 게 어떨까? 아까 SK텔레콤은 장기적으로 안 좋은 종목이 이미 올라왔고 얘는 이미 안 올라온 종목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장기 투자는 안 되지만 단기적으로 가져가도 좋다는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네, 투자 호흡은 좀 짧게 가져가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에코프로비엠 78,300원에 비중 100%입니다. 멋지십니다. 30만 원까지 보신대요. 멘토니 의견 바로 듣고 싶네요. 네, 30만 원까지 가져가시길 바라겠고 이거는 뭐 제가 뭐 조언을 해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저의 성향을 안다면은 안 됩니다라고 할 거 뻔하게 아실 텐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면 본인의 생각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물어보고 싶은 건데요. 사실 누구 생각이 맞다 틀렸다는 없어요. 올라가게 되면 시청량이 맞는 거고 안 올라가게 되면 제가 맞는 건데 그거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압니까? 그래서 저는 그냥 매매 방법상 맞출 생각도 없고 뭐 틀렸다 맞았다 가지고 뭐 논할 생각도 없습니다. 그냥 이 자리 쌍봉 만들면 안 좋다. 쌍봉 만들면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재료 많이 썼다라는 그런 조언들을 드리면서 개인적으로 16만 여기 7천 원 지금 쌍봉 만들 때 매도 그러니까 15만 원 밀릴 때 매도가 맞다라는 전략을 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져가겠다라고 생각하신다면은 소신껏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은 하나솔루션입니다. 45,300원의 비중 20%. 유상증자 얘기가 있는데 미래를 위한 투자자 이렇게 생각을 해서일까요? 오늘 반등 나옵니다. 추가 상승 이어질지요? 일단 하나솔루션과 같은 이런 기업들이 나쁜 기업은 아닌 건 모두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런 하나솔루션이 대규모 유상증자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을 때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게요. 유상증자는 주가를 조금 할인해서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결국 주가가 올랐을 때 하게 되면은 할인을 해도 비싼 주가죠. 그렇게 되면 뭐가 되냐면요. 발행 주식 수는 적은데 돈은 많이 가져갈 수 있어요. 그럼 회사 입장에서는 재무제표상에서 부담이 좀 덜하게 되고요. 회사 입장에서는 너무 좋은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가를 올려놓고 유상증자하는 것만큼 나쁜 소식이 없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하나솔루션 주가 올려놓고 유상증자하는 게 별로 마음에 안 든다. 저는 매수 유보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패스합니다. 이번에는 계절주 신일전자입니다. 1,837원의 비중 10% 추가 매수 문이고요. 왜 3, 4, 5월 달에 오르는 패턴 있다고 그때 얘기해 주셨잖아요. 아직은 좀 더 기다려줘야 되나 봐요. 그렇죠. 지금 이제 뭐 3, 4, 5월 달까지 남았는데 지금 문의하시면은 참 애매하죠. 그죠? 아직 12월입니다. 아직 눈도 안 녹은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 종목은 겨울 내도록 좀 빠질 수 있습니다. 한 1,500원까지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요. 여름을 생각하고 적금처럼 그냥 담아가는 종목인 거지 지금 샀는데 조금 빠지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또는 지금 내가 왕창 사가지고 떨어지게 되면 추가 매수가 안 돼요. 요런 매매 관점으로 매매하시게 되면 이거 수익 안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려갈 때 매수를 해놓고 올라올 때 이득을 봐야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요. 대응이 안 되시는 분들은 매수 금지 의견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번에는 대덕전자입니다. 12,400원의 비중 10%고 반도체용 패키지 기반 사업을 하고 있는데 내년 반도체 뭐 슈퍼사이클 온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거 기대하면서 추가 매수 어떨까요?
네, 뭐 슈퍼사이클 왔으면 좋겠는데 이미 오는 게 삼성전자의 주가에 반영이 다 되어 있다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까지 기대가 잘 안 되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상장한 지 지금 현재 1년도 되지 않은 종목이죠. 뭐 어떤 분들이 보기에는 따끈따끈하다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저는 상장된 지 1년, 최소 2년, 1년에서 2년 정도 돼가지고 시장 평가를 다 받은 종목을 검증을 거친 종목을 매수하라라는 의견을 드리면서 지금 이런 종목은 관심에서 아예 그냥 싹 빼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패스합니다. 유진기업입니다. 4,600원의 비중 10%. 지수가 오른 것 대비해서도 큰 퍼포먼스를 못 낸 한 해가 되는 것 같은데 어디서 이유를 찾아야 될까요? 아무래도 하고 있는 업종이 그렇게까지 올라갈 이유가 없는 기업이긴 해요. 이것도 레미콘 제조, 판매, 건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건설 업종들이 GS건설과 같은 이렇게 대형주들은 올라왔지만 얘들이 지금 올라갈 이유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테마 자체가 올라갈 이유가 많이 없다 보니 뭐 바닥 대비해서 안 올라온 건 아니지만 큰 흐름은 보여주질 못했다 생각이 드네요. 자, 그래서 지금 이 종목을 지금 사도 될까라고 했을 때 정말 사고 싶은 종목 중에 하나예요. 유진기업은 나쁜 기업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뭐냐라고 한다면 주가가 조금 많이 이렇게 어설프게라도 올라와 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종목을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는 게 좋다. 좋은 기업이나 내려올 때까지 좀 기다려보자. 그래서 매수 유보 의견 드리고 이런 걸 관심에 넣어 놓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유진기업에 이어서 다음은 셀트리온이냐 KMW냐인데 제약바이오주 5G 싸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주가 놓여있는 자리가 문멘토님께서 어떤 말씀하실지 알 것 같은데요. 네, 뭐 답 안 해도 다 제 마음 다 아시죠? 여러분, 제가 굳이 뭐 이야기할 필요 있겠습니까? 자, 이게 셀트리온입니다. 자, 그리고 KMW. 자, 제 눈빛만 봐도 이제 아실 정도가 되지 않았습니까? 둘 다 유보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패스합니다. 다음은 원익그룹주 안에서 질문 주셨어요. 어떤 매력 있길래 저도 궁금해지네요. 원익 머티리얼즈를 살까요? 원익 IPS를 살까요? 하는데 차트 모양도 비슷하고 놓여있는 자리가 엄하긴 합니다. 신규 매수 관점이라면요? 일단 원익 IPS는 바로 패스해야 되겠죠. 이미 많이 올라온 종목이기 때문에 저는 매수할 만한 가치를 못 느끼고요. 일단 원익 머티리얼즈를 매수하시겠다라고 했을 때 이 종목도 역시나 뭐 올라온 종목이지만 별로 매력이 없는 것 같습니다. 둘 다 유보 의견 드릴게요. 오늘 올라온 것 좀 문의하지 마세요. 근데 다음 종목 스페콘데 어떡하죠? 네, 12,600원의 비중 30%인데 제가 이렇게 눈빛만 봐도 이제 이렇게 느낌을 알 것 같으니까 한 말씀 해주시세요. 방금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또 들어오네요. 안 좋죠. 딱 봐도 이렇게 삼지창 모양으로 하나, 둘, 세 개 해서 못 올라가고 있잖아요. 이렇게 못 올라가는 종목들은 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천장을 만들고 있다. 이런 거 이제 쓰리 천장이라고 하죠. 이런 거 잘못 만들고 떨어지면은 역사적 고점에 물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건 잡지 않으신 걸 추천드리고요. 이렇게 급등한 종목들 위쪽에서 잡지 않는 습관을 들이시면은 여러분들 계좌가 천천히 불어나지만 그래도 안정적으로 불어난다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명문제약 월요일에 상한가를 터치를 했다가 지금 마이너스 5% 하락이 나오는 중인데 자리가 중요하시겠죠. 8,595원의 비중 20%. 그래도 약수익 중입니다. 끊어갈까요? 들고 갈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매도가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거 종목 상담 같네요. 매수 가능류 뭐 이런 문의가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이런 건 넘어가면 사라고 했던 자리가 이런 거죠. 8,000원 넘어갈 때 이렇게 매수하셨다라고 한다면 이득을 볼 수 있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넘어갔기 때문에 다음 지지 반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충분히 빠질 수 있다 생각이 들어서 저는 매수하면 안 된다. 그리고 들고 있는 분들은 사실 매도는 진작에 하는 게 맞았는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는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유진기업이 생각이 날 법한 현대 엘리베이 보겠습니다. 41,000원에 사셨고 비중 10%인데 이건 역시 코스피 주가 오르는 것 대비 퍼포먼스를 못 보여주지 않았나 싶은데 어떤 대응이 필요할까요? 사실 현대 엘리베이는 자기가 하고 있는 이름부터가 엘리베이라 그래서 엘리베이터는 잘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라 남북 경협주로 엮여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 전망과 이런 것들랑 상관없이 남북 경협에 의해서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이인영 통일부 장관께서 코로나 끝나면은 북한과 대화를 하면서 협력을 좀 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고 계시는 것 같고 정부의 방침도 지금 계속 북한하고 관계를 자꾸 유지하려고 한다라는 생각이 들 때 저는 들고 계시는 분들 좀 들고 가셔도 되지 않을까. 근데 신규로 사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종목이라서 제가 사라고는 말을 못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놓으면은 득이 될 수 있는 자리이기도 한 것 같고 좋지만 시간이 언젠지를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은 매수 가능 의견 드리고요. 시간적 여유가 없다면은 매수 유보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 될 것 같습니다. 넥센타이어 신규 매수 고민 함께 들어보면서 오늘 굿바이 마무리할게요.
네, 일단 넥센 타이어 같은 경우는 매수 가능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회사가 적자가 조금 났었는데요. 그래도 지금 흑자로 다시 잘 돌아섰고요. 그리고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 돌아다니지를 못하고 있지만 차를 타고 돌아다니기는 합니다. 그래서 차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만큼 차도 잘 팔리고 타이어 잘 팔릴 수 있기 때문에 자동차 부품 관련주로 해서 여기 매수하셔도 좋다. 지금 매수 가능 의견 드리도록 하고요. 위쪽으로 올라오면 7,500원 정도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잘 대응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역대급으로 속도 내주셔서 단 2종목 빼고 거의 다 해드렸는데요. 저희 말이 조금 빠르셨던 분들은 다시 보기 속도 조절을 통해 확인을 할 수 있으니까 한 번 더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내일 이분 날 다시 뵐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